네, 장성태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뒤 김정은의 권력 체제는 안정적일 수 있을지 이 북한 정세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경희 당 비서, 이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 아니겠습니까? 네. 당초 이제 장성택이 처형된 뒤에 거취가 관심이었는데 이제 건재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게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네. 이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이 이 국장 대상이 됐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 국장의 북한에서의 기준이 뭔가요? 제가 알기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급 이상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면은 네. 북한에서 이제 국장으로 치러지고 그리고 네. 또 김일성과 같이 그 항일을 했던 사람들, 빨치산 계열의 사람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 후에 사망했어도 이제 그의 그 사람의 업적을 이제 기리면서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이 그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빨치산 원로죠, 원로. 네네. 김책의 장남이기 때문에 이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도 그 후광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김책으로 말하면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이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화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집신을 싣고 온 그 아들에 대한 그 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김국태 이제 그 당비서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검열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북한에서 중요한 어떤 그 체제 위협의 그 계승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중요하게 당 국가검열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국장을 예. 치러주는 네. 거군요. 신임 차원에서 저 국장으로. 김국태를 이제 국장을 하는 이유는 네. 그 김책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 장성택을 처형하고 나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이 배신자는 저렇게 처형하지만 충성을 하면 이렇게 국장도 치러주고 잘 융숭하게 대접한다. 그러니까 예우를 김책이라는 해준다. 사람이 빨치산으로 네. 유명하지만 김일성보다 나이도 많은데 연장자인데 죽을 때까지 김일성을 섬겼고 네. 그 아들인 김국태도 김정일한테도 충성했고 김정은한테도 한 번도 이렇게 뭐 견책을 당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계속 충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장으로 모신다. 네. 그러니까 잘하면 이게 채찍과 당근이죠. 네. 잘하면은 우린 잘 보답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국장을 더 성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다. 저는 제가 네.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 국장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 국가장애위원회 명단에 김경희 이름이 들어있단 말이죠. 네. 사실 김경희가 남편인 그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한동안은 공개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네. 네. 이런 이 장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원회 명단은 있지만 나오지 않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벌당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고 네. 제가 보기엔 이혼을 뭐 강제로 했건 자의로 했건 이혼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전 보고 있습니다. 치매 증세가 중증인만 아니라면 네. 나타나서 이 김정은 체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서열을 보더라도 김정일 사망했을 때 장의 서열에 김경희가 14위였어요. 네. 근데 지금 김국태 장의 의원 서열에 6위예요. 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네. 김경희는 건재하고 백두혈통은 아직도 이 후광을 이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런 걸 오히려 과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 김국태 그 장의위원회 명단 이제 얘기가 나와서 같이 이제 또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당초 이 장성택의 측근으로 불리워서 네. 추가 숙청 대상이 되지 않을까 했던 이 박봉주, 김향건 네. 명단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죠. 로두철도 포함이 네. 돼 있고요. 네. 특이한 좀 명단 좀 네. 말씀 좀 제일 해주시죠. 재밌는 분이 네. 저 최부일입니다. 최부일은 네. 인민보안부장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경찰청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김정은의 농구 코치였고 군의 농구 선수였는데 농구 네. 코치로 김정은이 워낙 농구 좋아하잖아요. 로드먼 초도 아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그래서 장성택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장성택 계열로 돼 있죠. 그런데 아마도 장성택하고 친하지만 김정은하고 한때는 더 친하니까
살아남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충성심이 없다면 벌써 잘랐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박봉주 같은 경우는 네. 총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좀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박봉주가 건재하다는 건 7일 경제 조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살리기는 계속된다. 네. 이렇게 보고요. 로드철은 망명했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나타났는데 네. 며칠 12월 5, 6일에도 건설 일꾼들 평양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을 부총리로서 맞이하고 또 갈 때도 또 배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망명은 안 했는데 저는 이제 노두철의 행방에 관심이 많은 게 네. 하병투자위원회 이사장도 하고요. 네. 외자 유치에 관심이 많은 아주 전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재하다는 거는 외자 유치 사업에 더 박차를 할 것이고 이 사람을 만약 제거하면 그 사업에서도 좀 후퇴할 것이다. 그리고 박봉주를 아직 살려놓고 있는 걸 보면 김정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서 국장님, 지금 장성택의 처형 이후에 김정은이 공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인민군 설계연구소에 이어서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가 올해 들어와서도 마식령 스키장을 여름에도 찾았고 장마 네. 이후에 그리고 얼마 전 10월 달에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건설을 잘해라 이런 이제 방향을 지시했다고 한 이후에 지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바로 찾은 거는 자기가 이제 아주 주도적으로 내밀었던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차질 없이 잘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성과를 마무리해가지고 준공하는 부분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도 하고 또 장성택이가 처형됐다고 해서 우리의 북한의 어떤 체제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현지 지도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군 설계연구소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이 두 곳을 차지한 게 군부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 설계연구소는 뭐 군과 관련이 있지만 네. 혹시 이 공개 행보가 되고 있는 그 장소가 주는 뭐 함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군 설계연구소는 주로 건설 사업에 이 평양 같은데 건축물을 하는데 군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설을 주도해요. 네. 그러니까 군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국가안보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군에 워낙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 건설 부분을 많이 하거든요. 네. 마식령 스키장에 가서도 이 군 장병들이 여기에 많은 건설에 공을 세운 걸 뭐 치유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양면적인 효과가 있죠. 건설 부분을 장성택이 담당했거든요. 네. 네. 특히 평양 건설 부장으로 복귀했었어요. 2007년에. 그러니까 이 장성택 없이도 우린 잘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과시하는 듯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식령 스키장 저거 간 거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군하고도 관계 있고 관광 사업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데 네. 관광 사업이 김정은의 트레이딩 마크처럼 이게 자기가 관광을 통해서 북한의 외자도 유치하고 또 주민 생활도 향상시킨다는 건데 속으로는 아마 고민 많을 겁니다. 지금 저게 대대적인 규모인데 네. 내년 1월에 이제 개장한다는데 저기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저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그만인가요? 그렇죠. 저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남북 공동위원회도 다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제의하고 이런 것 뒤에는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저거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또 연관시켜서 보면 당분간은 북한이 대남 도발을 물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제가 보는 구도에서는 이 단기적으로는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일단은 내부의 숙정 작업에 추중한 다음에 우리 남한하고도 만약 금강산 관광 같은 거 재개된다고 하면 남북 관계는 오히려 지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정부도 지금 준비가 안 됐고 관광객 신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의 속내를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마식령 스키장하고 함께 해가지고 좀 어떻게 경제 살려볼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장성택이 처형이 되면서 지금 2인자 자리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2인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도 관심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지금 황병서 당 네.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김정은의 두 차례 시차례 모두 동행을 했단 말이죠. 이 인물 어떤 인물인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2인자는 최룡해고요. 네. 최룡해가 2인자라는 건 뭐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지금 사실 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하고 박봉주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서열은 앞으로 나오는데 그건 네. 상징적인 사람들이고요. 최룡해가 단연 2인자인 건 분명한데 최룡해가 2인자로 완전히 낙인 찍히면 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최룡해도 조심할 테고 네. 단지 최룡해는 자기 세력이 없어서 장성택처럼 이렇게 자기 세력 거느리다 또 거세당하고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네. 요 황병서란 사람은 2005년에 사실상 처음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당 조직 지도부에서 계속 당녀로서 활동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네. 인민군 상장 계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당에서 조직 지도부에서 군 인사를 전담하면서 군의 당에 대한 충성을 확보해서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올해 49번이나 김정은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삼지연에도 같이 갔고 지금 보면은 이 그 보안부서 일꾼들 대들 또 이러는데 거기도 딱 그 중앙 좌석에 앉아 있어요. 그걸 네. 보면은 황병서란 사람이 조현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하고 앞으로는 크게 김정은의 사실상 실세로 부각할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네. 방금 조현준 그 제1부부장과 네. 함께 실세가 될 것이다. 이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네. 그리고 이번 장성택의 제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최룡해 조현준 말고도 김원홍 네. 국가안전보위부장도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이라기보다 과거의 중앙정보부장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장성택을 체포해 간 건 인민보안군이니까 경찰에서 잡아갔는데 재판받은 거는 국정원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국정원에서 재판 받아가서 단심으로 해서 뜰에서 그냥 처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김원홍이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실행은 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했기 때문에 김원홍은 앞으로 청와대 경호실장과 국정원장 역할 두 개를 같이 할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져서 함께 숙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사람이 지재룡 중국 대사인데 네. 건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북한의 이제 장성택이 측근이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분류해 봐야 될 것이 북한은 이제 친한 관계와 자기의 사람 이런 개념이 체제 안에서는 조금 이제 성립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용하나 장수길은 장성택이가 지방에 이제 자천대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와가지고 장성택이가 직접 자기 밑에 늘 데리고 다녔던 누가 봐도 저건 장성택의 측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기타 나머지 사람들은 또 지재룡이나 러시아 대사 같은 부분들은 김정은이가 직접 챙기는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외 이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장성택의 측근이라고 이제 여겨지지도 않고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장성택이 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역시 지재룡에도 장성택의 어떤 측근이 아니겠나 이런 측측을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재룡이나 아까 홍 의원님 말씀하셨던 최부일이나 누구든지 김정은의 어떤 그 충성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지 장성택의 측근이 아니라는 부분이라는. 네. 네. 우리 서 국장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북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김정은의 부인 리솔주와 관련해서 이번 장성택 제거와 뭔가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소문이 무성합니다. 과연 모레 있을 김정은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설명드릴 부분이 네. 장성택과 이솔주를 굉장히 연결시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나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노동당에 쓰려고 하는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그 학교 시절에 중학생 시절에 중앙당 옷가라는 것이 이제 뽑아갑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그 그러니까 여학생의 경우에 13살, 14살 그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남자면은 여성의 그런 부분들 굉장히 그 일일이 이렇게 신원 조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신상 조사를 한단 말이죠. 신상 조사를 해가지고 옷가로 올라가는데 심지어 김정은의 부인이 될 사람이 이솔주가 장성택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못 나서고 있다고 은하수 하는 관현악단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예, 소문일 뿐 나는 건 북한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예. 근데 꽤 오랫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지난번 올해도 올 봄에 김정은과 같이 다녔었고 한동안은 또 들어 안 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30일인가 40일인가 올해도.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성택에 관한 부분이 숙청가 이런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이제 이솔주를 굳이
여러 가지로 대동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이제 분위기상 또 부적절하니까. 이미지상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기 행사에는 나오지 당연히 않을까. 나올 것이다. 예. 우리 홍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내일 모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정은의 통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리설주가 몸이 좀 안 좋더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진짜로 리설주가 내일 모레 안 나온다고 하면 진짜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나와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야 김정은의 권위를 도와주는 거지.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다 소개했는데 시아버지 기일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이거는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역효과가 날 거기 때문에 나타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장성택 처형 이후 이 남한내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 매체가 그 비방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이제 추측컨대 리설주 문제가 아마 자극이 됐을 거고 네. 그거 아니더라도 뭐 김정남과의 장성택과의 연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풍문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는 사실 이 장성택 제거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돈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성택이 너무나 큰 돈을 관리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위에 이제 당에다가 이제 다 바쳐야 되는데 일부는 빼돌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논할 수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설에 의거해서 북한 내부의 어떤 아주 치적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들추니까 그들로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들이 저 정도 얘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좌우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네. 우리 서 국장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택의 측근들 또 당이나 군 또 정의 이 장성택의 인사들이 수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추가 숙청을 하자고 하면 엄청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 최근에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 국가장의위원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장성택의 측근 인사들이 있거든요. 추가 숙청 대상에 오를 만한 사람들, 우리 소국장께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지금 벌벌 떨고 있을까요? 이미 제가 이제 들은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하면 11월 8일, 7, 8, 9일경에 지방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소좌급 이상 사람들을 평양에 모집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올라갔다가 장성택이 그 숙청에 관한 모든 이제 활동에 참여하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때 이미 숙청돼야 될 사람들은 그때 이제 평양에서부터 주황에서는 다 숙청이 되었을 거고 이제 추가로 장성택과 관련해서 이제 그 숙청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나온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이제 몰랐던 부분들, 새롭게 알려진 부분들 한해서 인물들을 숙청하지 지금 일단락은 숙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청은 좀 일단락 됐다고 보시나요? 아까 그 장의원에 있던 그분들이 네. 사실 숙청 대상이라고 그렇죠. 최부일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였고 노두철 또 리수영 전 조선 합병투자위원장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네, 이번에 네. 명단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리영수 당 근로단체 부장, 또 지재령 대사, 그리고 이제 왼팔 오른팔은 이미 처형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그 당 행정부에 있던 많은 장성택을 그야말로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소리 소문 없이 다 인사이동 내지는 정치범죄용서 같은 데 갔을 것 같고요. 네.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대대적으로 몇만 명 숙청이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됐지만 일단은 내일 모레가 김정일 2주기라서 그런지 일단은 놔두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지도자 하나는 처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미하니까 가만히 두고 보다가 진짜로 개전한 것 같으면 놔두고 아니면 하나하나 또 숙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전 지재령 대사 같은 분도 북중 관계가 워낙 중요하니까 지금 놔두는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도 좀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지재령 같은 그런 거물을 건드리면 북중 관계 자체가 큰 훼손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은 놔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네. 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장성택이 이제 처형되던 날, 이 북한은 이
개성공단 관련한 이 전체 회의, 4차 전체 회의를 19일에 열자 이렇게 제의를 해왔고요. 또 우리 측이 요구했던 그 G20과 국제금융기구 대표단들이 개성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네. 참 그렇다 보면은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 보면 그 내부의 어떤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또 국제적인 도발이라든지 이 뭐 추가적인 핵실험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면은 굉장히 뭐 자신 있다라는 제스처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추가 어떤 도발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간대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부 정리하기 지금 바쁩니다. 겉으로는 김정은이 말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장성택의 그 어떤 그 후견 세력, 지지 세력 누굴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처결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남 도발을 하기는 조금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마식령 스키장과 금강산 관광 어떻게든 하고 오이사 조치 같은 거 해제도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해보는데 네. 이것이 전혀 이제 남북 관계가 전혀 아무런 미동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럴 때가 대체로 내년에 그 한미연합훈련 할 때랑 이게 대충 시기가 비슷한데요. 3월 달이죠. 키리졸 훈련하고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3월 달. 대체로 그쯤 가서도 남북 관계가 계속 이렇게 정체되고 아무 진전이 없을 때 김정은이 바라는 건 경협을 어떻게든 살리고 계속 금강산 관광하고 남북 경협을 조금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걸 바라고 있을 텐데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정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또 다른 천안함 연평도 도발을 염두에 두고 진짜로 확실한 대북 안보 지태세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는 좀 북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대책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물론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협력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도 제가 보기엔 내년 봄쯤에는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네. 장성택이 제거됐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려면 김정은과 대화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내년 봄쯤에는 김정은을 매우 지금 거북스럽고 김정은이 하는 행태는 못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다뤄야 된다 그래서 초청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서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심정도 궁금한데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아니면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 결속이 됐을까요? 북한 주민들 저도 이제 그 살았던 사람인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당시에 서간이라고 농업 담당 비서를 이제 고난의 행군의 모든 책임을 씌워서 이제 간첩 혐의를 씌워 총살시켜 버렸다고 이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렇게 다 이제 재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제 심정은 서간이가 정말 간첩이었구나. 저놈이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성택에 대한 그런 노동신문에 나온 부분을 특별한 사람을 외에는 일반 주민들은 거의 다 믿고 장성택이 정말 저런 그 국가 전복 음모까지 한 그런 아주 반역자의 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네.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잘 잡았다 이런 그런 호응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대신에 그 상층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용이 좀 다르죠. 네.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장성택이까지 처형되는 마당에 이런 심리적인 불안을 분명히 앓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